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자, 2023년 3월 8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닝 텐트, 수요일 모닝 텐트 가야죠? 갑시다 우리. 자, 첫 번째 텐트부터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텐트 포터 종신 가나요? 라고 하면 이제 첼시 팬들이 감흥이 안 있겠죠? 포터 종신 얘는 아니고요. 카이 믿어야 하나? 이 얘기를 주제로 챔스 얘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보르센이랑 첼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경기였는데 2차전이었잖아요. 합계 스코어는 2대1이었습니다. 2대0으로 첼시가 승리하면서 첼시가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참 기묘한 일이죠. 물론 뭐 첼시가 순위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팀이긴 한데 뭐 부진하고 있는 거니까 잠깐 그렇겠죠. 근데 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이었어요. 보르센이. 근데 프리미어리그 지금 12팀한테 진 모양새가 된 거 아니야. 보르센도 생각해보면 지난 그 1차전 때도 경기를 잘하지 못했었죠. 그랬었는데 2차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졌고 그 다음 뭐 아드에미도 없었고 또 역시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첼시의 축구는 윙백 축구다. 사이드백 축구다. 사이드백이 또 잘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풀어져 나오는 포토도 사이드 중심으로 경기를 많이 풀잖아. 벤츄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임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우리 모닝텐트 때도 얘기했지만 이기더라도 보르센이 쉬워 보이진 않았어요. 흐름은 좋으나 1대0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난 경기 때 경기력이 첼시가 안 좋았냐 그건 아니었었잖아 1차전 때.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괜찮았던 카이 하베르츠 보르센 때 잘했다. 보르센전에 내용 괜찮았습니다. 카이는 내용도 좋았다. 주앙 펠릭스랑 스털링 연결고리를 했죠. 잘했어요. 내려와서 볼터치도 잘해줬고 그 다음에 연기도 좋았고 스털링 쪽으로 이제 기회 창출이 많이 됐죠. 쪽 기회 창출. 그러다 보니까 뭐 스털링이 득점도 났고 물론 나 스털링 그 득점 장면 때 첫 번째 때 약간 헛발 비슷하게 돌았잖아. 그때 뭐 헐 와 또 약간 이랬었거든. 네. 헐랭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어갔습니다. 공식전 8경기 만에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참 뭐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PK가 참 창의적으로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죠. 보르센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PK를 찾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시키면서 8강 진출하는데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카이 하베르츠를 얼만큼 믿어야 되는가? 즉 보르센전의 활약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건가? 이걸 봐야 되잖아. 그 이전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경기 만에 골 기록했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합시다. 공식전 7경기 무득점이었다는 거죠. 경기적으로 봤을 때 벤츄렐이랑 리세임스가 역시 잘 가동됐을 때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격 쪽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려면 앞에 있는 포워드진이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7경기 동안 무득점이었다. 네. 자, 카이 23년 얼마나 득점을 했을까요? 골을 얼마나 넣었을까? 13경기 2골. 야, 스탯만으로 평가하지 마. 공격 포인트로 평가하자. 자, 그럼 어시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경기 공포 몇 개? 2개. 왜? 2골이 다니까. 그게 다다. 리그 전체로 볼까요? 야, 그러면 좀 23년 말고 크게 보자. 리그 전체 성적 보겠습니다. 24경기 5골 1개 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합시다. 첼시 부진하는 데 있어서 중 하나. 카이의 부진도 있다. 즉 책임이 없지 않다. 뭐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여기 많은 분들 얘기하시면 공격수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전에 뭐 레버쿠젠 때도 그렇고 비교적 앞선에서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포워드 형태로 뛰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진한 건 부진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몸값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 봤을 때 이거보다는 경기 영향력은 커야지. 단순 스탯으로 얘기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카이가 잘했는가? 그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도르트문트전을 보신 분들은 오 했겠지만 안 본 분들 오늘 새벽에 또 생업 때문에 못 보시고 오늘 모닝텐트에서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뭐? 카이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왜 부진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자리 때문인가? Why? 봐야 돼요. 리그에서 유독 부진해. 특히 부진했을 때 모습을 보면 조금 보기 답답한 거는 픽픽 쓰러져. 그러니까 못 버텨. 왜 이렇게 못 버텨? 자, 못 버틴다라는 거는 밸런스가 지금 좀 무너져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터치도 불안정합니다. 터치가 불안정하면 뭐가 안 돼요? 패스도 불안정합니다. 근데 보르센전은 달랐네.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그 압박의 강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압박 강도 제일 센 리그 이렇게 따져보면 분데스 엄청 세잖아요. 라리가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프리미어리그가 빡세다고 얘기하는 건 그 압박의 강도 이런 거는 전술적인 시퀀스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들이받아.
PL은 그냥 들이받는다. 그리고 주심은 자들이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경합으로 들어오고. 근데 챔스에서는 이런 경합이 덜 들어오죠. 상대하는 팀이 다른 리가 팀인 것도 있고 주심들도 심지어 PL의 잉글랜드 이상한 주심들도 UEFA 대항전 갔을 때는 기준이 달라져.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못 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챔스에서는 그들 기준대로 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냥 자기네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아. PL은 원래 그래도 돼. 잉글랜드 축구 남자의 스포츠야. 약간 뭐 이런 느낌? 근데 경합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터치, 움직임, 패스, 연계 다 여유 있더라고. 더군다나 뭐 상대가 분데스리가 팀이잖아. 그러면 또 약간 익숙하죠. 이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이 다른 부분. 그러면 카이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굳이 따졌을 때 평소에 부진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이의 장점 뭔가? 큰 경기에 세다. 중요할 때마다 챔스에서 요상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결승전 때 결승골. 이걸로 사실 카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리그컵 준결승 1차전 때 토트넘전 선제골 5분 만에 중요한 순간마다 컵 대회 아니면 토너먼트에서 되게 얘가 왜 이래?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빅게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내용적으로도 그래. 내용적으로도 큰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적이 많았다. 다만 이제 보르센전에서 아쉬웠던 거. 도르트문트전에서 보르센전에서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 결정력.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잘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수들 중에 결정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들은 잘 없는데 일시적으로 결정력이 올라갔다가 원상복귀되는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죠. 스털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맨시티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력이 괜찮아진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가. 비니시우스는 진짜 특이한 예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결정력이 좋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는 워낙에 어렸잖아. 물론 카이도 굉장히 어린 선수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된다. 한 골을 넣긴 했는데 PK였고 득점을 하긴 했지만 PK였다. 그리고 첫 번째 킥은 골대.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골을 넣어서 하지만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선수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애매한다. 항상 결정력이 떨어지는 공격수를 보유한 팀들은 불안하죠. 한계가 있고. 카이가 지금 리그 첼시 최다 득점자예요. 근데 5골이야.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카이를 믿는 건 좋으나 공격수 보강은 해야 한다. 이 와중에 그래도 이번에 포터가 어쨌든 경기도 이겼고 8강도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카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 카이를 믿어주려는 포터. 하베르스처럼 한 명한테만 집중해서 비판하는 거. 이거 뭐 쉬운 일이다. 근데 그건 맞긴 해. 즉 뭐냐면 이게 그거 아니야. 범인 찾기. 야 누구야? 누구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그를 믿는다. 이거는 저는 감독이 좋은 인터뷰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으로 공격을 더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 했어요. 그거 만드는 건 내 책임이다. 맞죠? 카이 퀄리티 있다. 최근 경기들에서 증명했다. 이거는 좋다고 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첼시가 여러분 드록바 이후에 첼시 팬들이 꼭 마음에 드는 센터 포워드 잘 없었죠. 디오 코스타? 베르너요? 베르너 저 첼시 팬 아닙니다. 디오 코스타 정도 했었구나. 네. 생각해보면 잘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디오 코스타도 그 활약을 했던 게 되게 오래 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첼시의 좋았던 선수진,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트로피를 따는 동안에 완벽하게 믿을 만한 꽤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공격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첼시는 이래저래 본인들에게 꼭 맞는 공격수를 보강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언젠간 해야죠. 결국에는 최전방의 공격수가 좋아야 방점을 항상 찍어주는 게 축구니까. 베르너도 잘 안 됐고 다트로포파나는 얼굴로 봤을 때는 차기 드록바가 맞는데 왔고 죽이잖아. 그게 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 아직은 뭐 어린 선수기도 하고. 여하간 첼시가 오늘 1대0을 뒤집고 8강에 올라갔는데 카이 하베르츠의 득점이 있었다. 믿어야 되는가? 이걸 떠나서 공격수 영입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텐트로 갈게요.